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집은 큰아들 준다 해놓고 작은 며느리에게 모시고 살라던 시모에게 작은아들과 며느리가 핵사이다 발언을 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9년차 아이 하나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결혼한 지 10년 다 되어 가니 신혼 때는 왜 필요 없는 눈치를 그렇게 보고 살았는지 후회가 되네요. 딱 잘라 거절해도 될 일을 왜 거절하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는지 말이죠. 아마도 나이의 힘이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예의를 중시하다 보니 어른들 앞에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에게는 좀 덜하기는 하지만 시부모님에게는 딱 잘라 말하기가 참 힘들겠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예의 없다고 부모님 욕먹을까봐 두렵고 등의 이유로 저도 시부모님의 말씀에 거절을 못하는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흔이 다 돼가니 좀 알겠더군요. 거절을 못하면 굳은 일 도맡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이제 저 거절 좀 할 줄 압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목청 높여 말할 줄도 알고요. 저희 부부는 동갑입니다. 30살에 결혼했어요. 양가 모두 도움줄 형편이 되지 않아서 둘만의 힘으로 결혼했습니다. 시작은 원룸에서 했어요. 조금만 더 돈을 모으면 투룸으로 이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원룸에서 시작해 결혼한 지 1년 지나 투룸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워낙 없이 시작해서 맞벌이 하면서 아끼며 살았습니다. 아이도 하나만 낳게 된 이유가 둘을 키우면 집을 넓혀 이사가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였어요. 신랑은 형이 하나 있고 이 형제 중 둘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버님은 좀 제멋대로인 사람이었고 신랑은 집안 어른들이 차분하고 속이 깊다고 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무슨 일만 있으면 시부모님은 아주버님은 안 부르고 신랑을 부르셨습니다. 아이 낳기 전까지 2년 동안 저도 신랑 따라서 주말에 시댁에 가곤 했었는데 차로 3시간 걸리는 시골에 다녀오는 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일로 다녀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시댁에 가서 할 일 하고 저녁에 출발하면 서울 다 와서부터 차가 막힐 시간이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좀 늦은 시간에 출발하면 피곤해서 힘들고요. 그래서 대부분 시댁에 가면 토, 일 이렇게 1박 2일로 다녀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몸이 힘들고 시간도 많이 뺏기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이것저것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반찬도 해오라고 시키시고 옷, 신발 등도 저희가 다 사가지고 갔어요. 이거 점점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저희보다 3년 먼저 결혼했는데 아주버님은 시댁에 뭔가를 사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끼고 아껴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시댁에 들어가는 돈, 시댁에 갈 때 기름값과 톨비로 나가는 돈이 솔직히 아까웠어요. 그때 동네 사는 언니는 시댁에 자주 간다고 하는데 가면 시부모님이 외식하는 식대 전부 계산하시고 갈 때마다 아이들에게 10만 원씩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기름값, 톨비, 반찬의 값, 뭐 이런 것에 대한 돈을 아이들에게 용돈이라고 하면서 주시는 것이겠죠. 그 언니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시댁은 시골의 단독주택인데 봄이 되면 집수리를 할 일이 매년 생기더라고요. 아버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것은 하시고 신랑을 불러다가 함께 하시기도 하는데 사람을 불러야 할 일이 있으면 그 비용은 저희와 아주버님네가 반씩 부담했습니다. 명절 음식 재료비도 내야 하고 명절이나 생신 때 용돈도 드려야 하고 친척들 경조사비까지 결혼해보니 도리하고 살기 위해 들어가는 돈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키워주신 부모님께 드리는 돈이니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경조사비 같은 것도 주고받는 것이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집은 장남인 아주버님께 주신다고 하셨어요. 신랑은 좀 기분 나빠했지만 제가 오히려 신랑을 달래주었습니다. 시골집 해봐야 1억이나 하겠냐고, 그거 나눠 가져서 뭐 하겠냐고, 그냥 한 사람이 받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하며 달래주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욕심이 없겠어요. 부모님 재산 가지고 싸우는 것이 싫어서 그냥 신랑 마음이라도 편하라고 신랑을 달래준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서울 사시는 친척들 집에 가져다 줄 것을 항상 저희에게만 시키셨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어려워서 잘 부르지도 못하시고 심부름도 못 시키는 것이었죠.
저희가 시댁에 토요일에 가서 일요일 점심때쯤 출발을 하고 시어머니가 시킨 배달 심부름 다 하고 집에 가면 날은 어두워진 상태였어요. 이것은 좀 불만이었습니다. 아주버님 집과 시이모님 댁이 가까운데도 시이모님 댁에 가져다 줄 것도 저희에게 시키셨어요. 이런저런 불만이 쌓이다 보니 시댁에 가기 싫은 마음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항상 당당하고 잡일도 안 하고 집도 물려받는데 신랑은 항상 시부모님 말씀 들어드리고 일 있으면 불려가고 받을 것은 없으니 신랑도 저도 불만이 쌓여간 것이죠. 그러다가 결혼하고 5년 넘으니 조금씩 할 말은 하게 되더라고요. 누구네 뭐 갖다 줘라 하시면 아주버님 시키라고 하고 시골집에 뭐 할 일 있으니 주말에 와라 하시면 주말에 바빠서 못 가니 아주버님에게 전화해 보라 하고 이런 말들이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막상 시작이 되니 금세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더군요. 그러던 중 올해 초에 저희가 드디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 4개짜리 복층 빌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언덕에 있는 빌라인데 드디어 우리가 투룸 전세에서 벗어나 자가로 넓은 집에서 살게 되었구나 하는 마음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대출을 조금 끼고 들어가야 하긴 했지만 신랑과 저 이사하는 날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서로 칭찬하며 한참 울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집들이 날 시부모님과 아주버님네 가족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자랑하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었는데 그것은 저 혼자만의 욕심이었던 것 같네요. 모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거실에서 과일 먹으며 있고 저는 설거지 중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서 저에게 시골 생활이 힘들다고 하시더군요. 나이 들어서 여기저기 아픈데 마땅히 갈 만한 병원도 없고 이것저것 불편한 것이 많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너희 집도 넓은데 이참에 합치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뒤돌아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으니 다행이지 저 정말 표정 관리 안 되는 얼굴 시어머니께 보여드릴 뻔했네요. 그냥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뒤통수에 대고 계속 나도 그렇고 네 시아버지도 나중에 너희랑 살고 싶다고 하셨다 하시는데 설거지하는 소리를 크게 내게 되더라고요. 확 짜증이 나는데 고무장갑 끼고 돌아서서 얘기할 수도 없어서 얼른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사람들 있는 데서 또 여기서 살겠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시아버지도 은근히 바라는 눈치였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아주버님도 들으시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함께 사는 건 안 되겠어요. 못 하겠어요. 라고 시어머니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제가 거절 못하는 성격인 것을 다들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나이 40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어린 새댁인 줄 알았나 보죠? 이렇게 말하니 신랑도 거절하는 말하기 쉽지 않았는데 자신감이 생겼나 보더라고요. 신랑도 합가는 못할 것 같다고 하더니 형이 장남이라 항상 집 주신다고 하셨으니 형이 부모님 모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신랑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재산 받는 사람이 부모님 모시는 것은 물론 제사와 지방 경조사까지 전부 챙겨야 하는 것이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부 굳은 표정이었는데 저와 신랑 둘이서 앞으로 우리 시댁의 계획에 대해서 신나게 떠들었네요. 형님이 그런 것을 뭘 벌써 얘기하냐고 하면서 나중에 얘기해서 결정해도 된다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형님에게 장남은 부모님 재산도 받고 집안 대소사도 다 맡아서 하는 것을 모르셨냐고 형님이 앞으로 시부모님 모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랑이 저에게 형수님이 설마 지분 받고 부모님 모시는 것은 우리에게 떠넘기는 양심 없는 짓을 하겠냐고 당연한 것을 뭘 말하냐고 저에게 신경질적으로 말하는데 속으로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며칠 동안 신랑과 저는 서로 칭찬했습니다. 서로 말 잘했다고요. 신랑이 그러는데 형이랑 형수는 진짜로 집만 차지하고 부모님은 우리에게 떠넘기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날 분위기로 봐서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절대 시부모님 모실 일은 없을 거예요. 무슨 얘기 나올 때마다 거절할 것은 딱 잘라 거절할 것이고 싫은 것은 싫다고 할 것입니다. 신랑은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더라도 강제로 떠넘기려 하면 잠적해버리자고까지 하는데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겠죠. 나이 먹는 것은 싫지만 나이가 이런 좋은 점이 있긴 하네요. 여러분, 저 이제 말 좀 할 줄 아는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습니다. 말 못하고 속병 앓는 것보다 욕 좀 먹더라도 할 말 하는 것이 훨씬 낫죠? 잘하셨습니다. 남편분도 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